감염병 예방과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방법이, 감염 차단을 위한 방법이 전파 차단. 그 전파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까 일본 뇌염 예를 들면, 일본 뇌염은 모기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모기에 안 물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 아까 돼지를 어떻게 이제 만약에 이 돼지에 일본 뇌염균이 있다는 걸 알면 돼지를 제거하면 되겠죠. 혹은 또 안되면 격리를 한다든지 해서 병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모기 잡는다든지 파리를,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거는 파리 잡는 거죠. 파리가 매개하니까. 그 다음에 병원소의 검역과 격리. 요거는 병원소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환자도 되죠. 그리고 뭐도 돼요? 보균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소, 우리 코로나인 경우에 외국에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하면 그 14일 동안에 그 잠복기 동안에 이 병원소를 격리하는 거죠. 혹시 병원소이면 그 사람이 균이 있으면은 그 동안에 또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 격리하는 거죠. 검역해서. 검역이라는 것은 항구나 공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혹은 타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병원체 혹은 병원서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균이 있나 없나, 그리고 병이 발생하나 안 하나를 조사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위생관리해서 그 환경적으로 이 감염 위해 요소들을, 감염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과 숙주의 면역 증강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아서 만약에 그 병이 유행하면 그 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아 놓으면 뭐 어떤 환경이든지 괜찮잖아요. 면역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주위에 아무리 유행해도 괜찮으니까 그 면역 저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 평소에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저항력, 그러니까 면역이, 예방접종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은 영양 상태가 좋고 운동을 해서 전반적인 건강이 증진되면은 저항력도 높아지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저항력이 높아져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예방접종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 건강증진을 통해서 이제 면역을 증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조치인데, 이 사람들은 균을 가진 병원소잖아요. 병원소. 균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동물은 제거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그 무생물 병원체 같은 건 제거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환자는 사람이니까 조기진단, 조기치료, 그 다음에 격리 필요하면 그 치료, 물론 치료도 하죠. 조기발견 조기치료하고 그 전파되지 않도록 그 격리도 하고 해야 되죠. 이 환자를. 중요한 거는 치료죠. 자, 급만성 감염병이에요. 급성 감염병은 빨리 진행되고 빨리 낫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빨리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티푸스, 콜레라, 이즐, 패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급성 질환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급성 질환이죠. 자, 그 다음 만성 질환은 결핵, 매독, 뭐 임질, 이 감염병 중에요. 감염병 중에 우리 그 고혈압,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감염병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병들 중에 만성들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들이죠. 자, 만성 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지금까지는 급성질환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만성질환이에요. 그죠? 만성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나중에 결국 악화되는 거예요. 그 기능장애까지 가죠. 3개월 이상, 3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보다 적게 되면 급성이고 이렇게 되면 이상이면 만성이에요. 그죠? 대개 퇴행성,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만성질환 중에 그 치명률이 가장 높은 암 같은 거는 우리나라 한국인 4인 죽는 원인 첫 번째가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 같은 거는 왜 생기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생긴다고 보죠. 자, 그래서 만성질환들은 대개 복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잠재기간이 길고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고혈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당뇨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이제 딱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기능장애, 시간이 갈수록 여러가지 합병증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동반이 되죠. 자, 그래서 만성질환들은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선진국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그 4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원인들도 다 그러니까 상위 10위까지가 다 그 만성질환들이에요. 그죠? 만성질환들이고 그 다음에 유병률도 높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상황이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길게 보면 이런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 확 나빠졌다가 지속되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빠져요. 그죠? 그러는데 만성질환 관리는 특히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대개 현재 상태, 나빠지지 않고 현재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회복이 젊을 때처럼 좋아지는 경우는 드무니까 어려우니까. 자,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들을 보겠습니다.